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순 노무사님 모시고 지금 오늘 금일자 뉴스에 난 사건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파견 근무 2년 이상은 직접 고용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판결 내용입니다. 그 배경 설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우리 법률신문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도급업체를 통해서 삼성 제품 수리하는 기사들을 발의를 했는데 이 근로자가 이제 수리 회사로부터 도급 회사로부터 해고되면서 소송을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기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벌써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도급 회사, 그러니까 대리점을 관리하는 도급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한 20년 근무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현재 도급 회사에서 해고되니까 이 사람은 삼성전자한테 자기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임금 차익을 지급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이 근로자는 20년 동안 이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이제 도급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의 주장은 삼성전자의 지시에 따라서 삼성 제품을 수리해 줬다. 그리고 사실상 사용자는 삼성전자다. 자기는 비록 소속이 이렇게 도급한 회사지만은 모든 삼성 제품을 해주고 삼성 지시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삼성전자의 근로자라고 봐야 되고,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못 받았던 임금 차익을 지급하라. 그래서 20년치를 청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내용이 지난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 이분이 20년 전에 근무를 해왔고, 2004년부터 근무를 해왔는데, 이제 동일한 이렇게 파견회사 소속으로 일하고 삼성 대리점에서 삼성 제품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급 회사로부터 해고되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나는 삼성전자의 직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받았던 임금 차액을 삼성전자 정규직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달라 했는데 초심은 인정 안 했지만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인정했고 또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대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은 업무 지시를 한 내용은 이게 파견 관계다. 이게 파견 관계는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도급 파견법에 따라서 어떤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파견 사업주 또 사용 사업주 있는데 이러한 업무 지시를 사용 사업주가 했을 때 이런 관계는 비록 명칭은 도급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게 사용 사업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견법이 적용되고 파견법은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정규직으로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도급 관계이기 때문에 파견 관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도급하고 파견이 차이는 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급이라고 하면은 민법 민법에 따라서 330 죄송합니다. 민법에 따라서 업무를 완수를 죄송합니다. 664조가 도급이란 관계인데 664조에 따르면은 업무 수행을 완수를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도급이라고 합니다. 도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 그대로 중간 관계를 누가 이제 간섭을 해주면은 이거는 바로
그 사용사업주 관계이기 때문에 파견 관계됩니다. 도급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그 독립적인 어떤 그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 자기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바로 이런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도급은 그 독립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우리 직원이 도급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사용사업주, 이제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다 하게 되면은 이 도급 관계가 무너지고 파견 관계가 됩니다. 파견은 그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사업주한테 보내가지고 사용사업주가 이 근로자를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대리점은 이런 도급 관계가 아니고 삼성에서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삼성 제품을 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는 그 삼성전자고, 그 도급 회사는 그냥 사람만 관리해주는 이런 파견 회사 정도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파견, 불법 도급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한 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 비정규직법이 2007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어떤 이 파견법이나 기간제는 2년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싼 인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 파견, 불법 도급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이런 그 수리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맡기려고 하면 완전히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직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껍데기만 이제 도급 관계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다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파견, 또 불법 도급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했고, 앞으로 이 판단이 그 삼성전자 대리점, 그러니까 다 도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다 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유사한 그 LG전자 대리점도 동일한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직영으로 이제 채용하든지 아니면 그 이제 순수하게 도급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664조 그 도급은 어떤 그 사업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게 파급 효과가 되게 큰 사건인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사용사업자가 사실 지시를 직접 업무 지시를 함으로써 이게 불법 파견, 불법 도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조를 짠 이유가 우리가 건설업에서도 이런 걸 흔히 볼 수 있는데, 사용사업자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인력을 그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안 하기 위해서 도급업체를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도급업체에서 고용된 그 AS 인력들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사실상 그 건설업이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 건설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또 전문 어떤 전문 팀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정말 그 순수한 도급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장기적으로 항상 그 근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법 체제에 따라서 이제 정규직을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은 순수하게 그 도급 자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서비스 전문 회사가 어떤 삼성전자의 직접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불법 파견의 전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벌써 이 사건도 20년 동안 이 근로자가 있었지만은 그 벌써야 그 20년 전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법에 악용해 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불법적으로 불법 파견, 불법 도급 관계를 이용한 이러한 사례가 참 안타까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법 위반 여부가 20년 전에 나와야 되는데 20년 후에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다 불법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불법을 조장하고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게 파급 효과가 되게 클 거고, 앞으로 이런 구조로 그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근절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 따라서 2007년도 비정규직법이 생겼을 때는 그 파견 강요는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도 2년 사용할 수 없다. 그 취지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라. 사실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도급제도 또 이런 도급제를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하고 이런 비정규직 이게 차별을 너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불법적인 파견, 불법 도급 이게 사실 대기업이 모범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소기업을 착취를 해가지고 대기업 직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구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그 노란봉투법이 통과돼가지고 이 비정규직도 똑같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대기업 직원에 못지않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지식 수준이나 어떤 업무 개발 이런 부분도 같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같이 이렇게 그 대기업만 잘 가고 거기에 소속된 이렇게 불법적인 파견을 사용하는 이렇게 도급 이런 감히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같이 대표적인 기업이 이렇게 악덕 사업주 같이 이렇게 그 불법 파견, 불법 도급을 사용하는 거는 바로 법으로 빨리 잡아야 되는데 법에 지금 불법적인 관계가 20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빨리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를 개별적 노사관계로 바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떤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통해서 노동자가 활동을 하더라도 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비정규직 또 하청 이런 데도 좀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